이어서 메모리 오버트 타입 익셉션의 전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오버트는요, 프리패치 오버트 익셉션 그리고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이 유발이 될 때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전체 실행 흐름 이어갔습니다. 프로세스가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데, 근데 오버트를 유발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해당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다가 암코어가 하드웨어적으로 익셉션을 유발하는 이 동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는 동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코어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을 하다가 해당 그 가상 주소에 접근하게 됐는데, 그 가상 주소가 암코어 옆에 있는 그 MMU가 변환할 수 없는 주소이거나 혹은 해당 접근하려는 가상 주소의 퍼미션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오버트라고 부르는 익셉션 타입의 익셉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오버트라든가 프리패치 오버트를 유발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암코어는 CPSR 레지스터를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오버트 모드에 해당되는 CPSR ABT 레지스터에 CPSR의 값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CPSR의 값을 변경을 하죠. 지금 변경하려는 동작 모드의 빗 인코딩 값을 CPSR 레지스터에 M 필드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익셉션 벡터 주소로 브랜치를 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익셉션 벡터 엔트리 주소를 기준으로 각각 오프셋을 적용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행 흐름을 봤을 때 여기 테두리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는 동작이고요. 여기 있는 동작,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네 번째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는 암코어가 익셉션을 유발하는 동작을 내부 암코어의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코드 형태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메모리 오버트 타입 익셉션의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이제부터 각각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익셉션을 유발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죠. 어떤 리눅스 커널과 같은 좀 리치한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RTOS에서는 이제 태스크가 어떤 코드를 실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메모리 오버트를 유발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오버트는요, MMU가 변환할 수 없는, 접근할 수가 없는 가상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될 때, 이때 이제 폴트가 유발이 되거든요. 이를 뭐 MMU 페이지 폴트라고 하고요. 혹은 메모리 오버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 메모리 오버트를 유발을 하는 이런 동작은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뭔가 치명적으로 논리적 오류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같은 조건에서 메모리 오버트가 유발이 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메모리 오버트, 프리패치 오버트 혹은 데이터 오버트가 유발이 되는 어셈블리 코드의 예시에 대해서는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 실행 흐름에서 메모리 오버트 타입 익셉션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전체 실행 흐름에서 유발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실행 흐름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메모리 오버트를 유발하는 명령어를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게 되면 암코어는 이를 익셉션으로 감지해서 익셉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유발한 익셉션은요, 프리패치 오버트 익셉션,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을 유발을 하게 되죠. 자, 암코어가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는 동작 과정에서 이렇게 프리패치 오버트라든가 데이터 오버트를 하드웨어적으로
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암코어 내부에서 관련 레지스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그런 동작을 내부에서 수행을 하게 되죠. 자, CPSR 레지스터의 값을 지금 SPSR ABT, 즉 지금 메모리 오버트 같은 경우는 프리패치 오버트나 혹은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 유발이 되잖아요. 근데 프리패치 오버트나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 유발이 되면은 둘 다 공통으로 오버트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PSR에 있는 값을 SPSR ABT 레지스터에 복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보이는 SPSR 레지스터는 CPSR 레지스터의 값을 백업하는 용도로 설계된 레지스터죠. 그리고 CPSR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합니다. CPSR 레지스터에서 특히 0번지에서 4번째 비트는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비트 인코딩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바꾸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익셉션 벡터 주소, 즉 각각의 익셉션의 종류별로 익셉션이 유발이 되면 브랜치가 되는 주소가 익셉션 벡터 주소죠. 이 익셉션 벡터 주소로 브랜치를 하는 동작을 내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테두리로 친 부분이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동작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가 수행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프리패치 오버트 그리고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의 종류별로 정해진 오프셋 주소를 더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되고요. 각각 익셉션 핸들러에서는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디버깅 정보를 출력을 하고 나서 만약에 메모리 오버트가 유발이 된 동작 모드가 유저 모드인 경우에는 유저 모드에서는 보통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유저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해당 익셉션 핸들러가 수행이 되고요. 만약에 메모리 오버트가 유발된 동작 모드가 운영체제 커널이라든가 RTOS 커널이 실행이 되는 슈퍼바이저 모드인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을 리셋을 하는 방식으로 익셉션 핸들러가 구현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익셉션 핸들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익셉션이 유발된 시점에 동작 모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SPSR 언더바 모드. 이 경우에는요, SPSR 언더바 ABT 레지스터의 값을 읽게 되면요, 이전 동작 모드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PSR 언더바 ABT 레지스터의 값을 읽게 되면은 이전 동작 모드를 알 수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전에 익셉션이 유발된 시점의 동작 모드가 유저 모드인 경우에는 해당 유저 프로세스만 종료를 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전에 익셉션 유발이 된 시점에 동작 모드가 슈퍼바이저 모드인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을 리셋을 시키는 방식으로 익셉션 핸들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모리 오버트 타입 익셉션, 즉 프리패치 오버트나 혹은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이 유발이 됐을 때의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요, IRQ 인터럽트 타입 익셉션이 유발이 될 때의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